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3차원에 이어서 4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해당 사항이 없거나 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원, 그곳은 회색의 평광된 평면으로서 빛과 어둠의 힘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과 악의 싸움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형태는 아스트랄계에서 자연스럽게 변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는 쉽게 늑대 같은 것으로 변형될 수도 있는데 이는 성과 악의 환상이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이고 존재하는 형태와 불신 그리고 두려움 같은 것들이 지닌 극도의 가변성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과 정서를 뜻하는 사랑, 분노, 두려움 등 이러한 강한 감정의 평면들은 의지 또는 생명과 정신의 평면일 수 있으며 2차원의 개별적인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 에고가 바로 그 일부입니다. 에고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리적 그리고 마음과 정신 그리고 육체 같은 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 그리고 영이 신성한 의지와 완전히 일치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그때 우리는 여러 능력이 발현되고 물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중한 훈련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을 경우 에테리아의 영양 공급을 통해서 물리적인 신체를 안전하게 떠나 차원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스트랄 여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일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온다면 우리는 자신의 외피인 살의 제한적인 환경 속으로 다시 미끄러지듯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대의 진짜 사만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 달인들이었으며 대부분의 많은 경우 인류들에게 이로운 정보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특별히 훈련하고 수행을 계속해서 하지 않는 한 한번 밀도 있는 지구 진동과 접촉하게 된 그 항아리는 다시 너무 거칠어진 나머지 일반적으로 아스트랄 여행에 대한 기억의 실이 끊어지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시간 여행, 카르마, 환생, 행운, 심령 수술, 비행, 그리고 마음을 이끄는 것, 무육신 영혼, 그리고 마법. 물론 아스트랄 여행은 모두 이러한 평면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의 반만신에 해당하는 자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옥과 연옥이란 곳도 바로 이 4차원의 일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역의 원리를 구현함으로써 마치 마법 같은 삶을 살 그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차원적으로 다음 단계이자 마법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4차원의 세계는 물질 세계에서 마법의 세계에 살려고 한다면 그때 현실과 4차원 간의 매개 변수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일으키는 연결이 바로 감정체입니다. 이러한 감정체는 아스트랄 평면을 탐색 그리고 연구하고 선형적인 마음을 기반으로 한 능력의 한계 내에서 자신이 수신했던 그런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선형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선형적 사고를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형적인 사고는 어떠한 성질이 변할 때 그 변수가 1차원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적 사고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전기나 기름 등에 대한 연료 소비량의 관계, 이처럼 실제보다 더 단순히 처리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형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선형적인 사고를 갖도록 압박하는 것, 그리고 비선형적 세계에서 만일 선형적 사고를 한다면 실제보다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등 이러한 것을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이러한 능력에 대한 학습 연구자들은 선형적인 사고에 대해서 그 정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마음속으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노력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에 관련한 어떤 활동 중 하나에 참여를 하고 있다면 어떤 초능력적인 접촉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식료품점에 줄을 서고 있거나 행운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미신을 믿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정신적으로 공격하거나 또는 방어하거나 또는 신성한 빛 또는 기타 선한 대의를 위해서 싸울 때라든지 아니면 나쁜 이유 그러한 것이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면 다른 존재나 상황들을 정신적으로 조작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카르마를 계산해야만 하며 아스트랄 여행을 통해서 만일 합당하지 않게 된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길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영 혹은 사명에 관련된 그러한 마법들은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마법 세계에 대한 몇 가지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법사, 드루이드, 마녀, 초능력자, 그리고 영적 치료사, 전생 회귀주의자, 그리고 빛의 전사, 악마 숭배자, 그리고 종교인 등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들의 세계는 물질 세계와 비교한다면 훨씬 더 흥미진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경험할 수 있는 특이한 힘들과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 여기엔 매우 독특하면서도 다소 최면적인 그러한 매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존재들이 물질 세계의 한계에서 마법 세계로 확장되고 이동하면서 그때 비로소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변화하는 형태인, 다시 말해 어떤 회색적인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비선형적인 논리가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질 세계의 규칙이라는 것은 마법 세계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3차원적인 의미에서 통제를 해야 하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지 알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변형적인 현실은 바로 연옥과 지옥을 포함한 미지의 영역이 있는 곳이므로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건 우리는 인간 역사상 다음과 같은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두 세계 사이의 베일이 빠르게 벗겨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기 말입니다. 이것은 마법의 세계가 점점 더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물질 세계가 항상 그랬듯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예측 가능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어쨌건 현재의 물질 세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 영역에 있어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비록 전부는 아니겠지만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파트너 중 한 명이 4차원의 마법적인 세계의 타당성을 탐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면에 물질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대 파트너는 마법의 확률을 탐구할 수 없거나 또는 전혀 탐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학적 그리고 상식적인 논리를 사용하여 마법의 세계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거나 또는 파트너가 갖고 있는 그러한 관심에 대한 4차원 세계를 비꼬듯이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똑똑한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마법에 관심 있는 파트너의 환상과 그러한 상상의 날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자면 더욱더 현명하고 대안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마법에 관심 있는 파트너와 그곳의 탐험을 함께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구사하든지 간에 오감만으로 구성된 상식적인 논리라 할지라도 냉소주의를 포함한 그 어떤 것도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마법의 세계에 대한 유혹과 탐험이 점점 더 커지면서 서로 방향성이 다른 파트너 간에는 이야기할 것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서로 이별할 때가 온다면 논리적인 세계의 소자인 듯 그렇게 행동하던 상대편 한 사람은 파트너와의 관계가 차가워진 사실을 점차 깨달으면서
이제 혼자가 되어서 도대체 무엇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시나리오의 또 다른 결과로서는 마법적인 성향을 가진 그러한 파트너가 자신의 상대 파트너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법적인 탐구에 대한 진행을 멈추거나 또는 늦추거나 아니면 반대로 함께 마법적 탐구를 함으로써 그 또는 그녀가 다시 상대와 함께 계속해서 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간에 모든 관계는 영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영이라는 존재는 신성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모으거나 또는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가진 감정체에게는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주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한다면 실제로 축복입니다. 어쨌거나 마법의 세계의 매개 변수에 기반한 그러한 관계는 매혹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마법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의 얼굴은 평소의 모습에서 변형이 되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의 아스트랄 남녀의 사랑 관계는 마치 이 세상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또한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는 서로가 함께 이루지 못했던 물질적 그리고 마법적인 역할을 함께 수행할 기회도 있으며 때로는 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시점에 많은 존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질 세계 탐험에서 마법 세계 탐험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형적인 마음이 현실로 여기는 엄격한 개념을 모두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물리적인 신체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마도 마법 세계의 흥미로운 그러한 영역을 탐험하는데 가장 커다란 걸림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5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려고 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든지 상황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 연휴가 끝나가지만 그 무엇을 상상하시던 올해도 역시 모든 판단과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